자, 이번 시간에는 누군가는 신라젠과 비교를 하면서 뭐 제2의 뭐 신라젠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뭐 상당히 공격을 하던데 명백한 차이점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공통점을 본다면 이 블랙록이 HLB 투자했고 헬릭 스미스 투자했고 신라젠도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이 블랙록이 왜 이렇게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많이 할까? 자, 먼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시젠 이런 쪽에도 투자를 많이 했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직판 체계로 진행되는 부분 그리고 시장성이 큰 그런 부분 그리고 매출로 이어지게 되면 이 회사의 성장이 상당히 크게 급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상당히 큰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게 이제 블랙록 이 투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통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HLB도 지금 리보세라닙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계속되는 이런 확장성 그리고 이미 중국에서 검증이 된 부분 그리고 에스마스코에서 베스트 논문으로 선정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을 많이 제거해 주고 있죠. 거기다가 최근에 나오는 간암에 대한 데이터들 아주 강력한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당뇨병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기대가 큰 그런 회사죠. 시장의 크기도 규모도 아주 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젠에도 투자를 많이 했었죠. 자, 그런데 신라젠하고의 이런 차이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리보세라니까 100, 400 그리고 진양건 회장과 문은상 대표. 자,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면은 자, 먼저 이제 이 100, 400 부분을 먼저 한번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 팩400은 면역 항암제죠. 면역 항암제다 보니까 이 면역 항암제가 성공을 만약에 했다면 저 팩400이 성공을 정말로 했다 그러면 정말로 이 꿈의 신약이 하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금 면역 항암제면 키트루다, 렌비마, 티센트릭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판매 허가가 되고 있는 이 캄넬리주맙 뭐 이 정도가 있겠죠. 자, 별로 없습니다. 옵티보죠. 옵티보, 키트루다, 티센트릭 그리고 이제 또 몇 개 한두 개 더 있고 그 다음에 캄넬리주맙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면역 항암제로 팩400은 신규 물질이죠. 신규 물질을 가지고 간암 1차에 도전을 했습니다. 간암 1차. 이 간암 부분이 정말로 정복하기 힘든 쪽이죠. 넥사바가 2008년도에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에 문을 많이 두드렸지만 전부 다 고배를 마셨죠. 그리고 10년 만에 2018년, 2019년도에 렌비마가 두 번째로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간암 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어디에서 또 볼 수 있냐면 이렇게 강력한 면역 항암제 옵디보와 키트루다. 지금 키트루다는 매출이 연매출이 거의 20조에 육박하죠. 그 정도로 블록버스터 면역 항암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옵티보도 마찬가지죠. 그 뒤를 쫓고 있는 옵티보인데, 그리고 티센트릭이 그 뒤를 쫓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좋다는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옵티보도 간암 1차 3상에서 고배를 마셨죠.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그 정도로 이 간암 부분을 정복하기가 면역 항암제 단독으로 정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면역 항암제 가지고 간암 1차를 정복한 그런 약이 지금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이 표적 항암제만 두 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간암 쪽은 면역 항암제 단독으로는 이거 웬만하면 뚫을 수 없는 곳이구나.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키트루다가 렌비마하고 같이 하자 손을 내밀었고 티센트릭도 혼자는 안 되는 거구나. 간암은 아바스틴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리보세라닙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전략이 아주 좋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게 리보세라닌이 단독으로 간암을 시도를 했다, 또는 캄넬리주마 단독으로 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가남 2차에서 리보세라닐 단독에 대한 데이터가 아주 잘 나왔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지금 NMPA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캄넬리주맙은 가남 2차 승인을 받았죠. 중국 내에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리보세라닙은 이런 표적 항암제 기전이 그래도 이 간암 쪽에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발휘하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렌비마도 표적 항암제, 그리고 이 넥사바도 표적 항암제, 이런 부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보세라닙이 아주 강력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2차에서 확인이 돼버렸죠, 이번에. 거기다가 캄넬리주맙도 혼자서 이 간암 부분을 도전해서 뚫어내기가 정말로 힘든 분야인데, 키트루다 옵티보도 간암 1차에서 고배를 마셨으니까 캄넬리주맙도 아주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간암 2차에서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캄넬리주맙도 아주 좋다는 얘기죠.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이 두 개가 합치면 이거는 뭐 안 될 가능성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팩사백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면역 항암제 혼자서 진행을 한 거죠. 다른 어떤 부분에서 성과를 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옵티보 키트루다는 간암 1차 말고 다른 쪽에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죠. 연매출이 지금 20조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검증이 되었다라고 확인이 된 그런 약임에도 불구하고 간암에서는 면역 항암제 단독으로는 정말로 뚫기 힘든 높은 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다가 팩사백이 바로 도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배를 마셔버렸죠. 실패를 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이 신라젠이 여러 군데 또 다른 부분들 많이 하고 있죠. 일상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제 병용으로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신라젠의 팩사백도 병용으로 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라고는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아무튼 그렇지만 그게 가장 큰 기대감을 갖게 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엎어지면서 지금 신라젠은 상장 폐지 이 문턱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점이 뭘까? 면역 항암제 가지고 정말 어려운 간암 1차에 혼자서 도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배를 마셨죠. 옵티브 키트로다도 안 됐고 팩사백도 결국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엎어져 버린 거고, 지금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암 1차에서 캄넬리주맙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같이 병용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보세라닙 단독으로도 2차에서 이런 좋은 데이터를 뽑아냈고, PFS에서도 넥사바보다 더 좋은 데이터를 뽑아냈죠. 지금 비교 대상이 넥사바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만 높으면 지금 승인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여기보다 훨씬 더 높죠. 훨씬 더. 지금 ORR 이런 거 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매우 앞서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간암 2차의 단독 데이터도 앞설 수준이니까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 이 두 개의 조합이 가장 최강의 조합이죠.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값은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팩사백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간암 부분에서만 봐도. 그 다음에 지금 위암 부분에서는 이미 중국에서 5년 동안 판매가 되고 있죠. 5년 동안 판매가 되고 있는 약이고, 그리고 에스모 아스코에서 베스트 논문으로 선정이 된 그런 약이 리보세라닙니다. 이미 검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의 약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 가지고 처음 도전했던 팩사백하고는 상당히 위치 자체가, 스타트 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 중국에서 절찬리에 판매를 하고 있는 약이죠. 거기다가 지금 간암 2차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 NMPA에 승인 신청을 넣어놓은 상태고,
위암 1차에 대해서도 지금 삼상이 마무리된 상태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신물질 처음 개발해가지고 이게 과연 될까 말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제일 관건이었던 게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차이가 있으면 어떡하지였는데 그 데이터가 동양인하고 서양인의 차이가 완전히 제로죠. 사람은 그냥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완전히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신라젠에서 블랙록이 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HLB에 베팅을 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중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베팅을 해버렸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2,200억이니까 뭐 삼성도 필요 없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필요 없다 그런 분위기죠. 그런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도 투자 금액이 10배가 더 높으니까 그럼 뭐 말 다인 거죠. 그 정도면.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보세라니까 팩 400의 스타트 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 판매돼서 개발돼서 판매가 5년째 되고 있는 약이고 그게 중국에서 이미 됐는데 미국에서 한 번 더 받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가장 크게 시장성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로 크게 발돋움할 만한 가남 1차에 대한 부분은 뭔가 흠잡을 만한 물어뜯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공매 세력이고 뭐고 간에 뭐를 물어뜯으려고 하더라도 약점이 아예 없죠.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의 조합은 약점이 없습니다. 완전 무결이죠. 지금까지 데이터들을 보면 완전 무결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남 1차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거다 이렇게 봐야 돼.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위암 FDA 승인 신청이 바로 코앞에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라이선스 하나 받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뮤노미에 대한 부분이 있고 아필리아도 이미 유럽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이야기죠. 자,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런 전략이 상당히 치밀하게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런 전략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진척을 시켜 나가고 있죠. 상당히 지금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 진양군 회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문은상 대표는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신라젠이 이렇게까지 와버린 이유는 이 경영진의 문제가 있는 거였죠. 횡령과 배임 혐의가 문제가 되면서 지금 이렇게 검찰 수사 들어가고 지금 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 상장 폐지 여부를 이렇게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문흥상 대표 전 대표 등 전 경영진이 대표 등 경영진이 횡령하고 배임을 했다는 부분에 있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도덕적으로 정말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흥상 대표 같은 경우에 이 신라젠이 이렇게 아주 크게 주가가 치솟을 때 고점에서 주식 수를 좀 많이 팔아 먹었습니다. 자, 상당히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챙겨버렸죠. 자,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로 큰 차이가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급등할 때 경영진들 많이 팔아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결과 발표가 되기 전에 중단 공고가 나기 며칠 전에 이 전무가 또 세금 내야 된다 그러면서 뭐 20매덕인가 50매덕을 팔아버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HLB의 이 진양군 회장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상장해가지고 요때도 한 주도 팔지 않았고 요때도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이건 신뢰를 주는 행동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신뢰를 주는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기업 가치 자체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진양권 회장 스스로가 지금은 정말로 발바닥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서 팔아먹었겠죠.
문은상 대표처럼 여기서 팔아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주도 안 팔았죠. 그리고 이번에 유상증자도 다 참여했죠. 일단은 뭐 블락딜 해가지고 참여를 하긴 했지만 지금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도 100%다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진행을 한 상태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도덕성 이런 부분에서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아예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저런 이제 물어뜯는 세력들 보면은 계속 막 물어뜯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죠. 주주들에게 뭔가 어떠한 회사에 뭔가 이 좋지 않은 방식의 그런 행동을 지금 한 적이 없습니다. 잘 따져 보면은 그런 게 없죠. 계속해서 소통은 계속해서 잘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이제 폴챔 부분이 마지막 하나 지금 남아 있죠. 마지막 하나. 그것도 때가 되면은 나올 겁니다. 뭐 내부적으로 조금 뭔가 있겠죠. 그거 이제 그것도 한 달이면 이제 끝나죠. 한 달이면. 자, 그런 부분 가지고 마지막 이제 물어뜯을 거리를 찾아가지고 공매 세력들이겠죠. 아마도 물어뜯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 소통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공지에 좀 올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지만 아마 뭐 좀 있으면 올라오겠죠. 지금 진양건 회장만큼 이렇게 이 바이오 기업 대표이사 중에 믿을 만한 사람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쉽지 않다기보다 대부분 다 믿을 만하지만 특히나 뭐 약 자체가 진짜고 진양건 회장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이 글로벌 항암 블록버스터 항암 신약 이 제약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올해를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을만 하겠죠. 믿을만 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들도 너무나 좋게 나오고 있고 이미 5년 동안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신라젠 쪽하고는 이 아예 그냥 비교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략도 아주 좋았죠. 지금 가남 1차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위암 1차 라이센스를 얻는다 이런 개념으로 FDA 승인 신청 이제 위암 3차 또는 4차 신청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콤보로 하고 있죠. 그런 성견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콤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콤보 아니면 혼자서 뛰어 들어가지고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왕따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콤보로 진행한 데이터들이 훨씬 더 너무나 좋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리보세라인이 가남 1차 혼자 하고 있습니다. 나 단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랬다면 이거 성공을 하더라도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다른 거 하고 캄넬리주마하고 다시 또 콤보로 진행합시다. 그럼 또 몇 년 또 그냥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단독은 이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죠. 왜냐? 지금 뭐 승인은 받아낼 수 있겠지만 이제 콤보로 진행된 데이터가 훨씬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 단독으로 판매되는 그런 항암제를 아마도 처방을 잘 하지 않겠죠. 이제 콤보 데이터가 훨씬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처방이 진행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남 1차 부분은 정말로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스타트 지점이 완전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 신라젠이 지금 이런 수준까지 간 거는 이 경영진에 좀 문제가 있었죠. 횡령 배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HLB 경영진은 전혀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저런 말들 만드는 거에 현혹될 이유 없겠죠.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